안녕하세요. 캠프야 김재민 기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RV는 렌스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650, 특히 이제 2019년형이 신형으로 좀 새롭게 나와서 저희가 천안 우리 캠핑에 와서 2019년형 650 트럭 캠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보다 나은 설명을 위해서 우리 캠핑의 오태영 대표님을 모시고 뭐가 바뀌고 또 트럭 캠퍼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시죠. 겸손한 모드로 이제 우리 대표님이 오셨는데 대표님께서 이제 우리 그 렌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트럭 캠퍼 하면 렌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트럭 캠퍼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네. 국내에서 말이 많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트럭 캠퍼를 정식 관세를 다 내고 허가를 받고 국내에 수입을 해서 수입 면장을 가지고 세금 다 냈고 팔리고 있는데 국내에서 약간의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 때문에 조금 지금 이게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네, 트럭 캠퍼는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동하는 수단인 차량과 그렇죠. 그렇게 그다음에 저희가 거주하는 수단인 캠퍼가 분리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죠. 네, 차량과 캠퍼가 붙어 있는 이제 모터홈을 보통 한국 소비자분들이 대부분 캠핑카로 이렇게 인식을 하시죠. 통칭해서 부르고 있는데 캠핑카의 종류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트럭 캠퍼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럭 캠퍼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 캠퍼와 분리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차량을 내가 데일리카로 또 쓸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일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만 흔히 말해서 이제 캠핑을 갈 때에만 캠퍼를 차량에 적재해서 이동하는 아주 합리적인 캠핑카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럭 캠퍼 같은 경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호주 이쪽 시장에서도 유럽까지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보편적인 캠핑 도구 중에 하나라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런 법적인 근거들이 사실 많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쪽 특히 최근 RV 쪽 관련돼서 이렇게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트럭 캠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법제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미비한 것이 좀 아쉬운 점으로 좀 매우 아쉽습니다. 예, 매우 아쉽습니다. 진짜. 매우 아쉽습니다. 네. 우리 생업으로 하고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산 트럭 캠퍼도 그렇고 수입 트럭 캠퍼도 그렇고 많은 양의 지금 모델들이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한순간에 구매했던 사람들도 범법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될 그런 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잘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오태영 대표님께서 사실 2017년도에 지금 이제 바로 보고 계시는 650 모델을 한국에 처음으로 수입하시면서 정식 계약을 맺고 수입하시면서 지금 국내에는 독점적으로 지금 이 모델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병행으로 수입됐던 제품들 중에 같은 모델이긴 한데요. 825 모델이 수입돼서 국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극소수 매니악층에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렌스사에서도 그런 안전 조항 때문에 이렇게 레커멘데이션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825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F150 숏베드를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숏베드와 825 모델은 얘보다 좀 더 큰 모델이 되겠죠? 그렇죠, 대표님? 맞습니다. 네. 이게 안전상 좀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825 모델은 F150의 5.5피트 베드에는 적재는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존 수입하신 분들께서 그 부분을 미처 잘 몰라서 그렇게 판매가 됐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팔린 F150 5.5피트 베드에는 825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650을 적재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안정상 왜냐하면 이제 그 뒷바퀴 축 이제 바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무게 중심이라고 합니다. 중력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딱 맞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825 모델 같은 경우는 좀 오버돼서 약간 주행 안전성에 조금의 문제가 있는 그러한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 대표님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아주 그냥 거시적인 측면에서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650 모델부터 시작해서 가장 하이엔드 모델인 1172 모델까지
쭉 전체 모델들을 지금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럼 저희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게 엔트리 모델입니다. 랜스 캠퍼가 지금 창립한 지가 50년이 넘은 한 60년 정도 되겠습니다. 60년 정도 된 그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트럭 캠퍼 제조 회사인데요. 이 650 모델은 가장 엔트리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F150 쇼배드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트럭 캠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내부로 들어가서 조금 더 이제 2019년형이기 때문에 좀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내부로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 취재하고 있는 기자 180에 뭐 한 100km 나가는 분이고 저희 두 명까지 3명인데 네.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오면 이게 뭐 우리 입문용 650 모델이긴 한데 들어 3명이 이렇게 있는데도 생각보다 공간이 넓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구조적으로도 꼭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다 지금 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19년형 신모델이잖아요. 네, 국내에 맞습니다. 처음 이제 소개되는. 예, 예. 그래서 좀 바뀐 점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창문도 좀 바뀌었죠. 크기도 좀 커졌고요. 네네. 그다음에 창문을 열고 닫는 시스템도 많이 방식? 좀 개선이 됐습니다. 저기 꼭 그 카라반 방식을 취했네요. 보니까. 근데 그 미국식 그 캠퍼임에도 불구하고 네, 유럽식. 650 네. 유일하게 650 모델만 네네. 지금 이런 유럽식 창문을 쓰고 있습니다. 네. 도메틱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 이유는 다른 캠퍼에 비해서 캠퍼가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렇죠. 예, 적재함이 작은 F150에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이 좀 작아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캠퍼와 달리 랜스에서 제공하는 9가지 모델이 있는데 유일하게 650 모델만 지금 이런 유럽식 창문을 쓰고 있죠. 그래서 다른 캠퍼에 비해서 창문이 크고 그렇죠. 또 개방이 완전 개방되는 그렇죠. 유럽식 예. 창을 쓰고 있는 것이 완전 90도까지 들려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개방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650의 특징이고요. 그게 이제 창문이 바뀌었다는 창문이 거. 바뀌었습니다. 네. 네. 제품 자체가 바뀌었네. 그러니까 방식과 예. 제품 자체가. 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장형 에어컨이 조금 더 디자인이나 네. 성능에서 좀 개선이 됐습니다. 신형 에어컨이 예, 장착이 예. 됐던 네.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에어컨하고 히터를 컨트롤하던 시스템이 예전에는 아날로그였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디지털로? 2019년식부터 디지털로 하나로 컨트롤러가 통합이 됐습니다. 이것도 도메틱사의 거를 적용된 그렇습니다. 네. 예. 특히 저쪽 그 창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저쪽 내부 침실 쪽에 있는 창도 되게 좋아요. 바뀌었어요. 예전 네. 모델에 비해서 크기도 좀 더 커졌고요. 네네네. 네.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식도 밑에서 올리면은 이게 이제 블라인드가 되고 위에서 내리면 이제 방충망이 네. 되는 방식. 이제 보통 카라반. 이 시스템도 구형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네네. 되게 스무스하네요. 네, 얘는 약간 사용하기 편하고. 좀 걸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품질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예, 굉장히 좋아졌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게 다른 모델들에도 좀 적용이 됐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긴 한데 네, 그럼- 650 모델만 지금 현재는 예. 개선이 됐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보통 카라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형태로 네. 열면 네. 거의 90도까지 올라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치할 때도 저렇게 조임 다이얼들을 이용해서 딱 그 원하는 각도의 경사를 딱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원하는 각도를 맞출 수가 없고 정해진 그렇죠. 각도 3개가 있었어요. 예, 딱딱딱 올라가서. 지금 이제 원하는 대로 이게 그렇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용 편의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취침 인원은 지금 재원상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650은 3명입니다. 네, 석인 3명. 네, 메인 베드에서 2분이 주무시고요. 그다음에 네. 메인 베드 같은 경우는 진짜 넓은 것 같아요. 이게 퀸 사이즈인데 맞습니다. 거의 뭐 킹베드만큼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어서 한번 누워볼까요, 제가? 침대는 솔타 침대 매트리스를 아, 사용하고 예, 있고요. 네. 그다음 길이는 2m가 조금 넘습니다. 두 분은 충분히 네네. 쓰실 수 있습니다. 제가 176인데요. 네. 176에 뭐 70, 한 7km 나가는데
제가 한번 올라가서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일부러 좁게 놓고 이런 건 아닌데요. 그냥 편안하게 누워봤어요. 이렇게. 근데 뭐 3명까지도 충분히 취침이 가능하겠네요. 재원상은 2명인데 실제로 저희 이제 사용자분들은 3분까지도 쓰시는 분들은 있는데 아, 3분은 사실상은 조금 좁은 그렇죠. 좀 편이고요. 좁죠. 네. 어린 자녀분하고 같이 세 3명 명?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또 이렇게 내장되어 있어요, 대표님.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는 뭐 그 이제 카라반 같은 경우에도 급이 좀 긴, 네. 크기가 큰 예. 별도 침실에 이렇게 이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예.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통상적이죠. 우리 랜스트럭 캠퍼에서는 내부에 이렇게 그거 기본 예, 시스템. 기본으로 이렇게 침실 내부에 이제 이렇게 예. 그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제공되는 것이 네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누워서 이렇게 TV를 할지 음악을 할지 뭐 영상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좌측으로는 마찬가지인데 대표님 좌측으로도 이제 이 캐비닛형 옷장하고 서랍장이 가운데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냉장고대 도메틱 걸 또 사용하고 있네요. 네네. 냉장고는 한 85리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85리터 정도 되는데 네. 도메틱 거를 역시 렌스사네요. 그러니까 모든 부품들을 다 도메틱으로 거의 통일하다시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네. 기존의 다른 825나 865 캠퍼보다 650의 베드가 작기 때문에 좁아지는 공간을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창문을 유럽식 창문을 써서 개방감을 주는 거 이외에 한 가지 더 또 말씀드린다면 네. 이 천고가 높습니다. 825, 865에 비해서. 높이가 예, 이게 그래서 한 1m 나오겠다 이게. 825나 865는 사실상 이쪽이 조금 낮죠. 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이제 침실에 앉아있기가 살짝 불편하죠. 불편한데요. 이렇게 구부정을 해야 되는데. 네, 650은 보시다시피 네.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작다는 느낌은 많이 받지 않으실 겁니다. 네, 역시 지금 이제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소파도 참 기능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네. 우수한 것 같아요. 네. 이게 360도 돌아서 이제 어떻게 앉느냐에 따라서 좁으면은 이렇게 예, 그렇죠. 돌릴 수도 있고. 네네네네. 롱다리인 사람을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형태로 해서 360도가 또 회전이 가능하고 네. 이게 또 이제 이 앞 뒤쪽으로도 또 이렇게 가능을 해서 어떻게 이제 앉느냐, 네. 어떻게 몇 명이 앉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성이 다 바뀐다는 것. 네. 그리고 이제 얘도 침대로 사용할 수 있죠, 대표님. 네, 일명 다이넷 베드라고 해서 네. 그건 뭐 모든 식탁 모델 베드, 공통인데 그렇죠. 저녁에 취침 인원을 이제 늘릴 수 있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재원상 취침 인원이 3명, 이제 침실에 2명, 이쪽 여기 한 명. 변형 침대에 1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를 빼내고요, 식탁을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네. 테이블의 다리를 이렇게 이제 돌려서 바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거치대에다가 네네 밑에 쪽 부분을 거치대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그 침대 밑바닥 틀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등받이 영역 부분을 이렇게 놓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한 사람이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놓을 수 있는 뭐 길이도 충분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그 사용 효용성이 높은 그런 그 식탁 겸 변형 침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650 같은 경우는 이 다이넷 베드 길이가 총 190cm까지 확장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 뭐 우리 같은 신체 조건이면 충분하겠네요. 성인 한 분 정도는 충분히 취침 가능합니다. 이쪽 바로 앞쪽으로는 화장실이 이렇게 저는 650에 이 화장실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좁은 공간에 진짜 넓지는 않지만 네네네. 조금 힘들긴 하지만 쉐볼 샤워까지도 그렇죠. 가능합니다. 네네. 직접 들어가 보면 뭐 이렇게 앉아서 뭐 큰일을 볼 때도 뭐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왼쪽으로도 이렇게 팔 거치대가 있어서 스마트폰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할 경우에는 옵션을 이렇게 샤워기로 같이 겸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쪽 그 세면대는 생각보다 너무 작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제한된 공간을 뭐 이렇게 편안하게 쓸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안에서 뭐 손 닦기 정도, 얼굴을 닦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크기를 사이즈를 갖고 있네요. 일반 비행기 실내 화장실 기내, 정도?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쪽 여기는 약장 네. 뭐 수건이나 약품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되겠네요. 모서리가 날카로워서 조금 뭐 테두리를 뭐 좀 감싸는 그런 정도의. 근데 뭐 화장실에서 생활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이 밑바닥 같은 경우에도 텁이라고 하죠. 욕조처럼 되어 있어서요. 물튀김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게끔 이런 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미국형 카라반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이게 이제 네. 욕실 구조이긴 한데요. 네네. 마찬가지로 그 랜스 트럭 캠퍼에도 이렇게 텁 형태로 이렇게 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 샤워할 때 바깥으로 이제 물튀김이 안 되게끔, 그죠? 네. 대표님? 그리고 또 그 더 추가로 방지하기 위해서 네. 샤워 커튼도 네네네, 그렇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네. 좀 특이할 점은 이 욕실 바로 앞쪽으로 이렇게 거울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화장을 한다든지 이쪽에 앉아서 뭐 몸 매무새를 좀 단정하게 한다든지 할 때 참 미국 사람 미국풍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쓸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하여튼 이게 이제 아무래도 60년 정도 정통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판단이십니다. 화장실 바로 옆쪽으로는 주방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방. 근데 이제 주방은 실제로 주방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주방 이게 최근 들어서는 진짜 주방을 자기 집 주방처럼 많이 쓰더라고요. 네네. 카라반이나 뭐 캠핑카나 트럭 캠퍼나.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지금 주방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있어서 저는 이게 좋았던 게 뭐냐면 미국식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높아요. 싱크가. 맞습니다. 예. 네, 유럽은 조금 낮아요. 네. 이거보다. 근데 제가 집에서 뭐 설거지 하거나 음식할 때 낮으면 불편하더라고요. 허리 남자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이제 이 높이가 참 있어서 좀 좋았고요. 구성은 이제 이렇게 싱크대. 네. 예, 싱크대 이 싱크 볼도 바뀌었네요. 아, 예, 예. 예, 플라스틱으로. 네. 되게 좋네요. 이런 부분들은. 바뀌고 그 위에 이제 상판 놔서 이제 이 위에서 싱크대 커버 겸 커버, 네. 상판으로 그 도마. 그렇죠. 도마 네, 형태로 칼도마로 그렇죠. 그래서 좀 과일을 채소나 예. 과일 이런 것들을 여기 손질할 때 사용할 수 있겠고 컴팩트하게 이제 이 화기는 가스레인지 2국 가스레인지가 제공이 네. 되네요. 예, 그래서 기본 제공이네요. 네네. 그래서 뭐 개방, 뭐 뚜껑 뭐 이런 건 없이 그냥 개방 형태로 일단 되어 있어서 사용은 매우 편리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이제 저기 전자레인지, 그렇죠? 마이크로웨이브. 네. 네. 네, 전자레인지가 제공돼서 뭐 그 패스트푸드랄지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여기서 이제 조리할 수 있게끔 되고 있고 그 옆쪽으로는 이제 수납 공간, 수납장이죠. 수납장도 이렇게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50 자체가 가장 엔트리 모델이기 때문에 큰 수납 공간을 기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뭐 주방 전용 수납장인데요. 작지 않고 어지간한 물건들은 다 이렇게 수납이 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게 매력적이긴 하네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제 서랍장 형태가 돼 있어서 식기 보시면 식기 전용 그 선반인데요.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서랍형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소재는 전부 다 합판입니다. 합판. 가볍고 튼튼한 합판인데, 그렇죠, 대표님? 네, 라이트 플라이라는 나무입니다. 라이트 예, 플라이. 미국 제품 중에서 유일하게 네네. 렌스사에서만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이 나무는 미국에는 나지 않는 나무고요. 네. 유럽에서 수입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일반 목재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네요. 무게는 한 절반 정도. 네, 그다음에 네. 당도는 한 2배 정도 아. 되는 나무입니다. 네. 그래서 렌스 제품이 그래서 오랫동안 내구성을 이제 자랑하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네네. 이 나무는 그래서 대부분 비행기 이 제조에 들어가는 나무로 사용되는 네네. 라이트 플라이라는 네네. 제품을 사용하고 네, 있습니다. 무게는 가볍지만 강도는 굉장히 내구성 그렇습니다. 단단하다. 강도는 네, 네. 거실 공간 네. 그 위쪽으로
부족한 이제 수납 공간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트형, 그물형으로 선반을. 예, 선반을 만들어서요. 이 안쪽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굴러다닐 수는 있지만 아, 맞습니다. 예, 밖으로는 떨어지지 낙하지 않게끔. 예. 그렇죠. 캠퍼를 차에 싣고 주행하다 보면 네. 우리가 이제 수납했던 물건들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움직이기도 하고. 렌스에는 모든 문이 그냥 열리는 문은 없습니다. 아, 이렇게 네네. 잠금 장치로 열어야만 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그렇죠. 처음 보시는 분들이 문을 그냥 열려고 네, 그러면 안 하는데요. 되죠. 네. 네. 안 열리면 더 세게 당기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아까 그렇게 했나요? 안 됩니다. 반드시 눌러서 아, 그러네요, 이게. 열리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네. 누를 수 있게끔. 그렇지. 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예. 별건 아닌데 진짜 중요하죠. 보관한 제품이 우리가 캠핑 원하는 사이트에 도착했을 때 보관 상태 그대로 그렇죠.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이 난방을 어떻게 동계철 난방은 난방은 어떻게 돌아가나요? 렌스는 가스 난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송풍구가 있는 예, 송풍구. 이쪽에서 네네. 나오는데 바람으로 이제 난방이 예, 예. 되는 거죠. 더운 바람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네. 그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러는 여기 있는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방향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네. 뜨거운 바람을 아래에서 불어 넣어주니까 뜨거운 바람이 이제 대류. 위로 올라가잖아요. 예, 예, 그렇기 대류현상으로. 때문에 잠시만 틀어도 많이 따뜻하다. 금방. 예, 아. 그리고 또 침실이 또 보시다시피 위쪽에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네. 맞네요. 상당히 예. 어차피 대류가 되니까 예, 움직이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또 움직여서. 캠퍼라는 공간이 상당히 보시다시피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터를 조금만 켜도 실내는 금세 이제 따뜻해지고요. 동계철 시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열을 내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안전에도 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부에서 아, 이제 물론입니다. 추침 중에 불의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 안전 장치도 좀 되어 있나요? 아, 물론입니다. 네. 미국은 아시다시피 국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 기준에 비해서 훨씬 강화된 그렇죠. 기준을 가지고 있는 네. 나라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안전이죠. 저 역시도 출고할 때 뭐 기타 옵션 이런 거보다 가장 강조하는 게 안전입니다. 최근에도 국내에 캠핑카 자작해서 사용하시던 분들이 또 취침 중에 맞아요. 사망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런 그 모양만 똑같이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능이 지금 중요한. 그럼요. 이런 안전에 대한 거를 잘 지켜줘야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렌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일산화탄소 감지 센서가 있고요. 유일하게 650만 네.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아, 침실 내부 쪽에 있는 예. 거죠? 이쪽에.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일반 공기에 비해서 무겁기 때문에 그렇죠. 감지 깔아앉죠. 센서가 이제 바닥에 그렇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네네네. 그 감지 그렇죠. 센서가 유해가스를 감지하면 이쪽에서 네, 강한 비품이 납니다. 알람. 네, 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리 술이 취해서 주무시더라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렌스에서는 그런 네. 불미스러운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요.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안전하게 투숙객들은 밖으로 대피를 해야 되겠죠? 나가시고요. 네. 모든 문을 열어서 환기시켜서 유해가스를 배출시키면 됩니다. 네. 네. 참 작지만 그죠. 네. 작지만 모든 게 잘 갖추어진 그런 캠핑 도구이네요. 안전은 사실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럼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즐겁게 우리가 즐기자고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 소비자분들에게 제 판매자로서 안타까울 때가 옵션이라든가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먼저 보시는데 사실 그런 거보다는 이런 안전을 우선시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렇죠. 가족의 안전입니다. 그럼요. 뭐 이 정도로 저희가 설명을 해도 충분히 우리 650 그 내부에 대해서는 다 디테일하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 또 이제 외부에 대해서는 설명을 저희가 또 드릴 텐데 외부로 나가기 전에 가장 크게 이제 변화가 생긴 게 어닝이라면서요. 이번에 어닝이 네. 많은 부분 개선이 됐어요. 제가 좀 전에 듣긴 했는데요. 매력적이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네. 어떤 점들이 매력적인지 지금 한번 같이 한번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전에는 그냥
이 내부에서 예. 이 전용 스위치만 눌러서 개폐가를 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예전에는 형태로. 어닝 컨트롤러가 익스텐드가 실내에 있고. 있는 아날로그식 스위치 요 하나로만 이제 컨트롤이 가능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두 가지 모드가 추가됐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리모컨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분이 리모컨을 휴대하면서 외부에서도 바로 이제 어닝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더욱 놀라운 것이 이제 이렇게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앱을 해서 통해서. 예, 내가 원하는 대로 네. 이제 어닝을 폈다 접었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기능이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작동이 되는 거죠. 그렇지. 예전에는 이제 펼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폈다 접었다의 기능만 있었는데 지금은 추가적인 기능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어닝을 피기 위해서는 다시 아까 그 실내로 들어가서 그 그렇죠. 스위치를 누르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리모컨이나 네, 앱을 통해서. 예,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으면 외부에서도 언제든지 편하게 이제 어닝을 조절할 수 있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리모컨으로 이렇게 눌러서 탈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폈다 접었다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네. 아, 편하네요, 진짜 이거는. 요거는 제 생각할 때는 많이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게 왜냐면 내부에서 스위치는 한 사람은 밖에서 또 보고 있어야 돼요. 아, 맞습니다. 원하는 이 길이에 맞춰서 하려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직접 자기가 나와서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안에서 스위치를 누르다가 이 밖에서 이 어닝에 이제 장애물이 생겨서 사고 나는 경우가 물론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리모컨이나 그렇지. 핸드폰을 통하면 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죠. 미연에 그래서 방지할 수 통제 있는. 가능하고. 네. 또 그다음에 바뀐 점이 있다면서요? 네, 또 좋은 점은 이제 어닝에 LED 라이트가 있는데 이것도 네, 네. 이렇게 앱을 우리가, 통해서? 예, 아, 조절이 가능하고 네, 네. 예전에는 안 됐던 것 중에 이 라이트의 조명을 네.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 어둡게 할 수 있고, 예, 더 어둡게 할수 지금처럼 있고, 밝게도 할 수 있고. 있고요. 아, 그다음에 이 조명의 각도를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안쪽으로. 대로 바깥쪽으로 뭐 더 바깥쪽으로. 원하시면 바깥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굉장히 좋아졌네, 진짜. 모델에 이런 기능들을 장착하고 싶다. 아, 기존 저희 손님들 기존 손님들. 기존 손님들의 경우에는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구매하셨던 분들은 안 되는 거, 이런 기능이 없잖아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품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제 그 블루투스 연결해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설치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네. 그러면 부품을 네. 교환한다든지. 가능합니다. 네, 교체 설치해서.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건 되게 좋네요. 굉장히 이 히트 상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정도의 어떤 변형들, 변화된 모습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한번 체결하는 모습도 찍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이 외관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그거는 한번 저희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픽업 트럭하고 이 트럭 캠퍼를 결합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럭 캠퍼를 충분히 높인 다음에 우리 픽업 트럭이 이렇게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충분히 높인 다음에 이제 F150 픽업 트럭을 이렇게 결합하기 위해서 이제 이 트럭 캠퍼 좌우측 밑면 쪽으로 이렇게 쭉 삽입이 됩니다. 이 과정은 사실 누군가 한 명은 뒤에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캠핑 오 대표님께서는 워낙 익숙해져 있으니까 혼자서도 이렇게 잘 하시는데 한 분이 뒤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대한 뒤쪽까지 충분 적재함 앞쪽과 거의 맞닿을 정도까지 쭉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트럭 캠퍼의 위치를 내리신 다음에요. 이제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는 턴버클을 이용해서 이제
트럭 캠퍼와 픽업 트럭을 이제 단단히 결속을 해야 됩니다. 이제 결속하기 위해서 캠퍼를 밑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전용 리모트 컨트롤러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이렇게 밖에서 상황을 보면서 높낮이를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럭 캠퍼를 최대한 위로 올렸고요. 이제 그 다음에 픽업 트럭을 쭉 뒤쪽으로 후진을 해서 우리 트럭 캠퍼 가장 그 뒷면까지 쭉 깊숙이 넣었잖아요. 이 상태로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럭 캠퍼를 내려서 적재함 쪽에 이제 얹혀놓은 상태인데요. 네. 이것만으로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예. 주행 중에 캠퍼가 당연히 이제 떨어지면 안 흔들릴 수 되는 있으니까. 건 물론이고 또 차량과 캠퍼가 완전 일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주행하는데 캠퍼가 뒤에서 좀 이질감이 몰리기를지. 생기면 안 예. 되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묶어줘야 되는데 토크리프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런 이제 턴버클이 이 캠퍼를 안전하게 F150과 결속을 해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은 이 차체 프레임에도 장치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입니다. 이 적재함에 캠퍼를 고정해주는 방법은 사실상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재함 역시도 차량의 프레임에 그렇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뭐 700km, 800km, 많게는 1톤이 되는 캠퍼를 네. 이 적재함에 묶어놓는다는 거는 사실상 위험 부담률이 있죠. 그렇죠. 네. 따라서 프레임에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정확한 명칭은 프레임 마운티드 타이다운이라는 것인데요. 저 안쪽에서 차량의 프레임에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직접 얘를 이제 설치한 거죠. 고정한 그러니까. 거죠. 예, 고정해서 그래서 캠퍼를 잡아주는 것이 적재함이 캠퍼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프레임이 그렇죠. 차량 프레임에 셰시가 예, 잡아주는 거죠. 아하. 네. 그럼 굉장히 굉장히 힘을 받을 수 예, 있습니다. 장난 아니겠네요. 네. 이게 이제 앞쪽 양쪽으로 돼 있고, 그렇죠. 예, 뒤쪽으로도 양쪽으로 돼 있어서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앞뒤 좌우에서 4개의 턴버클로 캠퍼를 잡아주는데요. 아하. 뭐 최고 2톤 이상의 캠퍼도 역시 아하. 요 4개로 아,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결속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건 이제 이 턴버클도 종류는 많은데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패스트건이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한 번에 손쉽게 잠그고 열 수 있도록 되는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상단부에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상단부에 트럭 캠퍼 상단부 이쪽에도 이제 연결 고리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프레임 마운티드 타이다운에 이렇게 하단부를 건 다음에 이제 손잡이를 이렇게 네, 잠가주시면 이 턴 버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 번에 버클을 딱 채우듯이. 그래서 완전히 결속이 됩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이 주행 중에 이게 이제 풀리면 안 되니까 네, 네, 네. 핀을 고정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네. 핀을 걸어야만 그렇죠. 안 주행 올라간다는 중에 거. 그러네요. 충격에 의해서 이게 풀리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요건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사실. 네. 고정핀이 꼭 필요하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 같은 작업이 이제 4번을 그렇습니다. 이제 하면 되는 네. 거네요. 네. 자, 이제 외형적 특징에 대해서 대표님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이제 캐빈 위로 벙커베드가 올라가잖아요. 트럭 그렇습니다. 캠퍼는 모든 네. 트럭 캠퍼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역기역자 형태를 갖고 있는 디자인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네. 한번 쭉 저희가 외관을 한번 훑으면서 네. 그 외형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우측면인데요. 우측면 상단에는 이제 이렇게 어닝이 장착이 되어 있던 건지 아까 저희가 80도도 해봤으니까 그 밑으로는 저희 이제 아까 거실 공간인데 거실 네. 공간 전용 창이 저렇게 부착이 되어 있네요. 네. 네. 창이 제일 작은 캠퍼임에도 불구하고 네, 어떠한 캠퍼보다 네, 117 가장 큰 117 캠퍼보다 네, 창문이 가장 큽니다. 그렇죠. 진짜 그거는 그리고 저 오른쪽으로는 이제 그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조명등인데요. 예. LED잖아요. 저거는 저것도 좀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서요. 저것도 바뀐 점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모양새도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이제 황색 등 하나만 가능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원하는 대로
흰색과 황색을 선택해서 조명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두 가지 조명이 다 색깔이 제공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스위치를 통해서 내가 흰색 광이다 그러면 백색 광으로 하고 예. 나는 또 저기 그 황색 광이다 그러면 황색 광으로 바꿀 수 있게끔 예.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요 밑으로 이거는 스피커가 있는데 이 스피커는 뭔가요? 렌스 캠퍼의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부 스피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핸드폰으로 또 렌스 오디오하고 블루투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블루투스 기능. 이게 야외 활동하실 때 이제 캠퍼에 어닝을 피고 그 밑에 앉았을 때 우리가 음악 감상 같은 거. 그렇죠. 볼수 추가로 있네요.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죠. 그러네요. 렌스에는 여기서 이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부 스피커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도 블루투스 연결해서 외부에서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어닝 펼치고 밑에 의자 놓고 딱 음악 죽이면 음악 딱 때려주면 그냥 그렇습니다. 아주 예, 아주- 유럽형 카라반들에서는 볼 수 없는 그렇죠.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미국식이 대부분 많죠 이런 게. 그렇습니다. 예, 외부 주방까지도 막 있고 하던데요. 네. 한번 이제 후면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후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트럭 캠퍼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 출입구가 높아서 네. 예, 별도 출입할 수 있는 그 계단을 놓을 수밖에 없죠. 네. 예. 나중에 그건 한번 뭐 저희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예, 계단이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한 5-6개 정도. 트럭 캠퍼를 사용하는 방법이 지금처럼 차 위에 그냥 올려진 상태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차를 빼서 내리고. 아까처럼 네. 내려놓고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차에 올려놨을 때는 출입문이 좀 높습니다. 그렇죠. 출입구가. 따라서 이제 여기에 이제 계단을 설치하는 브라켓인데요. 여기에다가 계단을 설치해서 편하게 올라오고 내리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역시 이것도 선택 옵션이긴 하지만 네네. 스윙 아웃 엔트리 어시스트 핸들이라는 건데 출입할 때 이제 높기 때문에 네네네. 특히나 이제 지지할 수 노약자분들 있는. 네, 타고 내릴 때마다 잡고 할 수 있는 손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 손잡이도 또 있네요, 별도로. 또 요거 이제 이렇게. 기본 제공되는 옵션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선택.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네. 그 밑으로는 이제 가스통을 보관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여기 프로판 가스 네, 수납 공간이고요. 또 10kg짜리 들어가는 건가요? 미국형은 10kg짜리인데요. 저희가 이제 국내는 미국 가스통 사용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국산 가스통 네. 네. 이제 후면에도 어닝이 있어요. 이게 특징인데 사실 그죠? 렌스 네. 캠퍼의 예. 렌스 트럭 캠퍼 특징인데 후면은 어닝을 이거는 이제 전동은 아니고 후면은 이제 예, 수동으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게 예, 예. 열고 닫을 네.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네요. 마찬가지로 이제 출입구에도 창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쪽에 있는 거는 뭐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는 거죠? 외부 220V 콘센트 네, 아울렛입니다. 아직 컨버전이 안 예, 됐네요. 네, 220으로 해서 외부에서 전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네. 그 옆으로는 조그만한 이 요 케이블은 이제 우리가 야외에서 포터블 TV를 밖에서 보시고자 할 때 렌스 자체에 있는 안테나를 안테나의 그 TV 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하. 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TV 시청 가능할 예, 수 있게끔 예. 하는 기능이겠네요. 네. 이게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 수납 한번 보죠. 이쪽은 이제 퇴수구입니다. 예, 저희가 뭐 내부에서 화장실에서 사용한 예, 물이라든가 물배수. 예, 싱크대나 샤워한 그레이 탱크에 물을 이제 밖으로 빼낼 때 쓰는 배출할 때. 예, 네, 보시면 알겠습니다. 왼쪽으로 한번 좌측면으로 한번 가보시죠. 좌측면에는 이게 되게 사각형 모양의 그 도어들이 되게 수납방이, 많이 예. 있는데. 예. 여기는 첫 번째 이제 650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네. 다른 캠퍼들은 온수 통을 만들어서 따로 뜨거운 물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650은 공간 제약을 활용하기 위해서 순간 온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캠퍼에는 없고 오로지 650만 지금 이런 순간 온수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뭐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온수로. 네 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스 히터. 그렇죠. 네. 열기 배출구.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열기가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네요.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프레시 탱크에 물을 채우는 우리가 청수통. 예, 사용할 수 있는 청수통. 여기는 이제 외부 샤워기입니다. 예. 네네. 그래서 뜨거운 물도 나오고요, 찬물도 나올 수 있도록. 진짜 없는 건 없네요, 진짜. 크기는 작지만 모든 편의시설에 다 제공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외부 220V 한전 공급되는 케이블이고요. 네, 외부 전원이 있고요. 예, 여기는 그냥 일반 수납함이에요. 네. 네. 그렇군요.
좌측에도 이제 마찬가지 우측처럼 저렇게 조명, 그렇습니다. 백색 등, 황색 등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살 수 있는 등 제공되고 있고 위쪽으로는 벙커베드 전용 창 네. 그리고 이쪽은 주방. 전용 창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주 간결하네요, 대표님. 네. 그렇죠? 그래서 650 모델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으로는 작지만 모든 편의시설이 제공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에서 활동하기에도 큰 불편함이 없는 네. 그런 편의시설이 제공되고 있다. 네. 현재 이게 이제 국내 판매가는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옵션에 따라서 틀린데요. 4천만 원 안팎으로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리즈너블하네요, 가격도 되게. 어떻게 보면. 실제로 미국에서도 네. 일반 판매 소비가가 한 3만 달러 아, 안팎 그렇습니다. 기회니까 우리 이제 뭐 물류 비용하고 관세 비용 등 뭐 기타 비용들이 좀 추가되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지금 랜스사의 트럭 캠퍼를 이렇게 독점적으로 제공을 하고 계신데 하여튼 좀 더 다양한 RV 제공을 위해서 힘써주고 계신데 하여튼 화이팅 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